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 썸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지방 흡입 흉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런 것 때문에 살을 많이 빼길 원해요. 근데 약이나 이런 거는 너무 천천히 빠지고 운동이나 이런 거는 너무 천천히 빠지고 귀찮고 힘들고 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방 흡입이에요. 그래서 지방 흡입이 굉장히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데 지방 흡입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 큰 불편함이 없나? 큰 불편함은 없을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 흡입 흉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지방 흡입 흉터라고 하는 것은 카테타가 들어간 자리에 검게 또는 진한 갈색으로 색소 침착 같은 게 남은 걸 가지고 지방 흡입 흉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지방 흡입 흉터 자국이 남을까에 대해서는 상체는 최대 1년 정도를 기다려 볼 수 있고 하체는 최대 2년을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는데도 안 없어지면 다른 치료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한 이후에 흉터를 안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첫 번째, 염증이 덧나면 안 되겠죠. 우리 물 같은 게 상처 부위에 많이 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 부위가 벌어지면서 악화될 거고, 그 꼬맨 자국, 카테터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을 봉합을 하는데 그 부분이 빨리 아물게 해야지 흉터가 덜 생겨요. 그래서 항생제 연고를 적절히 써야 돼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밀폐 봉합이라고 해서 재생 테이프나 듀오덤이라고 알려진 것들 있죠. 그것을 거기에 덮어서 공기가 좀 통하지 않게 해주면 빨리 아무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너무 오래 붙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약하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방 흡입 흉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색소 침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켈로이드 흉터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켈로이드 흉터라기보다는 비대성 흉터예요. 지방 흡입 흉터를 치료할 때 첫 번째 목표는 눈에 보이는 색깔을 없애는 거예요. 그 올라와 있는 비대성 흉터를 없애는 방법은 치료법이 조금 다른데 그 치료를 할 때 또 색깔이 약간 만들어져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첫 번째 치료는 색소 치료를 없애는 데 목표를 두고 그 치료는 레이저 치료를 하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없어져요. 그래서 여자분들 경우는 여름에 비키니를 입거나 이럴 때 큰 부담이 안 되는 수준까지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 지방 흡입 흉터를 없애는데 과연 몇 회나 해야 될까? 우선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임상 경험이 많으면 대충 이 정도 하면 몇 회 되겠다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추정만 했더라도 환자가 그만큼 관리를 잘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조금 달라지는데 보통의 경우 기준을 하면 보통 한 8회에서 12회, 16회 정도 돼야지 거의 안 보일 만큼 엷어져요. 그리고 좀 남아있더라도 그 레이저가 들어간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계속 엷어지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약간 색깔이 남았더라도 이거 더 해야 되나 치료를 더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고 보셔도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치료를 적당히 하시면 아주 좋아집니다. 레이저 치료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기다려서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하게 돼요.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빨리 할 것인가, 기다려서 없어질 때까지 더 기다려 보는가. 그렇지만 기다렸다가 안 없어지면 치료할 때 횟수가 좀 증가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제가 상담할 때는 환자한테 그 선택을 맡겨요. 빨리 하면 좋아지고 늦게 하면 치료하는데 좀 횟수가 증가하지만 기다려서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참는 걸 못 참는 분들은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첫 번째 케이스는 2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 승무원이 되는 게 장래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하고 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지방 흡입을 하고 난 후에 다리에 흉터가 생긴 거예요. 이게 면접을 볼 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치료를 원했고 여러 곳을 다녔는데 상담을 받아보니까 치료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듣고 나서
포기를 하고 계시다가 본원에 오셨고 치료를 8회 한 후에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좋아졌어요. 그래서 본인도 만족했지만 보호자분도 굉장히 만족했던 분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3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 지방흡입 수술 관련된 많은 병원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수술을 잘한다, 흉터가 거의 안 남는다, 이런 병원을 일부러 찾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하고 나서 흉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컸고 6회 치료 후에 거의 안 보일 만큼 좋아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만족하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끝날 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는 이런 흉터가 남고 이런 색소 침착이 남을 줄 알았다면 지방흡입을 고려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살쪄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지방흡입 수술 후에 생긴 흉터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흉터가 생길 걸 알면 지방흡입 수술을 정말 더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했을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흡입 수술 후에 생긴 흉터로 받는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한 번 더 신중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생겼다고 해서 해결법이 없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하고 나서 관리나 이런 걸 잘 하셔서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흉터 연고가 과연 도움이 되는가? 만약에 흉터 연고가 실제 많이 도움이 됐다면 흉터가 생길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시중에 알려진 상당수의 흉터 연고가 무분별하게 광고를 많이 하긴 하지만 상황에 맞게 쓰는 어떤 그런 지침이 없어요. A라는 연고는 수술하고 꼬맨 거를 봉합 한 자리를 풀고 나서 며칠 동안 쓰고, B라는 연고는 언제쯤 쓰고, C라는 연고는 언제쯤 쓰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연고를 어떤 기간 동안 얼마나 써야 되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연고를 하나를 결정하면 장기간 쓰기 때문에 실제 도움이 되기보다는 색소 침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흉터 연고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시기에 적절히 맞게 써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항생제 연고를 쓰면 많이 호전시킬 수 있어서 큰 부담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처 부위에 재생 밴드를 붙이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많은 병원에서 우선 밴드를 붙이라고 권해요. 그죠? 실제로 일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하는 거예요. 초기에 일부 공기가 안 통하게 되면 살의 재생력이 실제로 올라가요. 하지만 장기간 동안 어떤 밀폐된 상황이 제공되게 되면 피부의 재생력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 표면이 알칼리화 되면서 피부가 손상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한 3일에서 5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붙이면 가장 좋고, 그거를 너무 오래 붙이고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거기가 습해지면서 막혀 있기 때문에 균이 들어오고 증식이 쉬워지니까요. 수술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적절히 붙이는 기간을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면 흉터가 생기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접착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피부가 상처 부위가 벌어지는 걸 막아줄 뿐만 아니라 균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아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균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자라는 서식지 역할을 해서 증식지 역할을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올 때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잘 사용하면 흉터가 생기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접착이 있는 재생밴드가 어떤 환자분들에게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러지 같은 걸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빨리 제거를 하고 생리식염수나 이런 걸로 소독을 하고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접촉성 피부염이 생겼던 위치에 색소 침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가렵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수술하신 병원에 가서 여기에 불편한 거를 호소하시면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잘 대처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은 지방흡입 흉터 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나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지방흡입 수술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 이런 관리법을 언급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흉터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빠이빠이. 구독 잊지 마세요.